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7일 3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1%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이제 조선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조선산업이 경기가 좀 살아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선박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를 좀 쉽게 좀 도달을 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목표 수주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벌써 이제 연 목표했던 목표 수주 금액의 75%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6월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75%면 하반기로 가면은 목표 수주 149억 달러를 충분히 달성하고 그거 이상으로 초과 달성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뭐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조선업의 특징이 있어요. 조선업은 보통 이제 배를 만드는데 1년에서 뭐 2년 이렇게 또 걸리죠. 일반적인 뭐 간단한 배는 1, 2년 정도 만들지만 좀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은 2,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 2년 정도,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봐요. 배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봅니다. 즉 지금 수주를 한다라고 해서 당장에 뭔가 이제 뭐 매출이나 이게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뒤에 이렇게 좀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그리고 선박은 수주를 했다고 해서 돈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뭔가 건조 단계에 따라서 돈을 나눠서 받습니다. 계약할 때 얼마 받고요. 그 다음 뭐 건조율 뭐 몇 퍼센트 되면 일부 받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을 다 냅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시기는 거의 인도할 때 그 돈을 거의 다 나머지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반영되는데도 다소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정도야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겠지만, 인도할 때 나머지 잔금이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인도할 때 거의 한 2년 뒤의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현재 수주를 따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의 일부 실적에 반영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제 거의 2년 정도 뒤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 지금 수주를 많이 해놔야 2년 뒤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2021년 현재 반영되는 실적은 이보다 2년 전, 즉 2019년도나 2018년도 후반기에 따냈던 배에 수주해놨던 그 배의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따내고 있는 수주는 앞으로 2년 정도 뒤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수주를 해놔야 2023년도의 실적이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를 또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데 있어 대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눠서 들어오고 또 시간이 또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에 인식되는 시점이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수주 실적하고 매출에 인식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죠. 한동안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 쭉 보이다가 저는 요 5월달 정점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뭔가 이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거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 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하고
조선이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협상을 합니다. 두 번 정도 협상을 하는데 이게 후판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든요. 조선의 배에 들어가는 게 후판인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반기에 철강 회사들이 후판 가격을 올렸죠. 톤당 7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조선업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게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 인도되는 이 배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의 이유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또 하반기에 또 한 번의 협상을 해요. 하반기에 이 후판 가격 협상을 한 번 더 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또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다.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오랜 기간 사실 이렇게 좀 조정 국면이었잖아요. 이렇게 좀 조정 국면의 하락 흐름이었다가 이 흐름을 좀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은 역배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백날 뭐 답이 없어요. 그냥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인데 이걸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추세 상승의 흐름 속에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인데요. 최근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외인들도 기관들도 팔고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좀 사모았던 이런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외인들의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의 이유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했던 그런 이제 수주액을 채워가고 있고, 또는 초과 달성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의 또 매출이나 이런 이익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요. 최근에 유가가 거의 70불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또 어디서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냐면 해양 플랜트의 수주 가능성이에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 위에 떠서 석유를 뽑아내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해양 플랜트를 이제 뭐 그 발주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발주를 하면 적어도 이 유가가 한 70불에서 80불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해양 플랜트를 돌렸을 때 단가가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가가 뭐 한 50불, 40불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해양 플랜트로 뽑아내는 건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유가 시대 속에서 해양 플랜트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었었죠. 근데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 이 해양 플랜트의 신규 수요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양 플랜트가 이 단위가 엄청나요. 계약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건 뭐 조 단위예요. 1조 뭐 2조 막 이렇게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배 몇 척 수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양 플랜트의 수요 증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뭐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것들, 요새는 이제 벙커 CU 같은 그런 안 돼요. 벙커 CU 원래 이제 선박의 그 원료가 벙커 CU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나 이런 부분들을 LNG나 수소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비싸요. 이런 것들이 또 비싸고 또 먼저 뭔가 이렇게
기술도 많이 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또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의 또 긍정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은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근데 수주가 얼마 나오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야 2년 뒤, 또 1, 2년 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좋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실적이 또 어떻게 또 잘 나올지 근거가 되니까, 그런 수주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 당장의 실적은 안 좋아도 최근에 주가 상승에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에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향성만 맞으면 좀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게 이 방향성이 좀 훼손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상승 흐름들이 좀 깨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로는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가 한 15만 5천 원대 정도, 15만 6천 원대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점을 좀 어디서 다져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저점을 다지고 좀 되돌리는 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며칠 좀 더 지켜보면서 저점 찍고 되돌아 나가는 흐름 속에서 외인들, 기관들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점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 카톡 친구 추가를 해 놓으시게 되면 저희 그 AP투자연구소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 방에 가시게 되면 그날 뭐 주식시장의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오는 속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이슈들 같은 경우를 모아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은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친구 추가나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